안녕하십니까, 전은성입니다. 자, 공공재개발 청산에 아직도 떨고 있는 당신에게, 사실은 청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청산이 없어도 용기가 없으신 분들이 그냥 떨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빌라 매입한 김씨가 죽으면 공공재개발 청산은 없어진다. 자, 오늘 조금 세게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고 투자를 못하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 가난에서 벗어나시라고 조금 더 세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이런 과정에 있어서 돌아가신 분에 대한 기사를 다시 한번 거론해야 될 것 같아서 양해를 한번 구하고요.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재개발,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오세훈식 재개발,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LH식 개발과 SH식 개발이 지금 부딪히고 있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겁을 내는 건 LH식 개발이에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언제 나왔냐면 2020년 9월 달에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하면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부여에 대한 규정들이 굉장히 많죠. 이게 그 다음 해에 2021년 2월 4일에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6가지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신규 가용지를 개발을 하고 재개발 재건축에서 공기업이 직접 시행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분양권을 미부여하는 내용도 담고 있죠. 그리고 도시재생, 소규모 정비, 공공택지, 단기주택 확충, 나머지 내용에서는 입주권 미부여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공공이 공기업에 직접 시행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건데, 여기서 우리는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분명히 두 개의 사업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시고 재개발은 공공이 주도하는 것으로 갈까봐 엄청들 걱정하세요. 이 2월달 이후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80억에 거래가 됐는데,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안 가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확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왜 재개발은 공공으로 갈까봐 그렇게 걱정을 하십니까? 압구정동에 사는 사람은 똑똑하고 재개발에 사는 사람들은 못 사니까 공공이랑 결탁을 할 것이다. 그 사람들은 똑똑하지 못하니까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흘러갈 수도 있을 것이다. 가난하니까 어떻게든 용적률을 받아서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갈 것이다. 은근히 약간의 공공 주도로 갈 수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무시하는 마음도 우리는 있지 않나. 근데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오세훈식 재개발 바람이 불면서 모든 게 지금 공공에서 다른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과거 기사에 얽매여서 아직도 불안해하고 계시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장 우리가 걱정을 했던 부분은 대책일 발표 이후에 우선 공급권을 미부여한다. 대책일 발표 이후에 새로 지은 것들은 우선 공급권을 미부여한다. 대책일 발표 이후에 건축 허가분부터는 우선 공급권을 미부여한다. 어떤 기준도 없이 이 대책을 발표한 다음에 새로 지은 건물들은 만약에 향후에 거기가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방식으로 가면 다 미부여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어떤 예를, 한 사람, 김씨라는 사람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세훈식 재개발 규제 완화. 어떤 거냐면, 오세훈식에서는 공공이 주도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주거정비지수 폐지 등 6대 재개발 규제를 완화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를 하면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공공기획이에요.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그래서 5년 걸릴 것을 2년으로 단축시키고요. 모든 것을 간소화하고 신규 구역을 지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재개발 구역 지정 공모를 통해서 구역을 계속 매년 발굴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하는 내용이고요. 어디도 공공주도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5년 걸릴 것을 2년으로 단축을 하는 거고, 투기방지 대책은 뭐냐면 후보지 선정 전
공모일을 기준으로 해서 권리 산정 기준일로 하고, 공모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분 쪼개기를 원천 차단을 하고, 후보지 선정 후에는 실소유자만 거래 가능하도록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조금 다른 얘기를 말씀드리면, 후보지 선정이 되면은 아주 좋은 지역에는 우리가 들어갈래도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집이 있는 사람들은 집을 팔고 일로 입주를 해야지만이 이제 우리가 갈 수가 있는데,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아주 좋은 지역에는 후보지로 선정될 만한 곳은 미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미리 들어가면 사실은 거래가 끊길 수도 있습니다. 거래가 끊길 수도 있어서 장기간 우리가 보유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장기간 우리가 거래를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서울의 가장 핵심 곳은 세 곳밖에 없습니다. 강남구, 용산구, 그리고 한강변. 이렇게 세 곳에 우리가 후보지로 선정될 곳에 미리 투자를 해야지만이 거기가 향후에 후보지로 선정되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못할 수가 있어서 미리 선점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 건축 허가로 인한 지분 쪼개기를 차단하는 조항이고요. 대책일 발표 후 신규 매입 분양권 미부여가 아닌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실수요자만 매입하도록 유도를 한다라는 게 오세훈식 재개발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거의 오세훈식 재개발로 갈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죠. 자, 관련 기사를 볼게요. 좀 세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관련 기사를 우리가 뭐 돌아가신 분까지 제가 한번 그 기사까지 거론을 해야 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서울시는 이제는 민간이 주도하는 것으로, 그리고 공공이 기획을 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것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민간 주도. 그리고 오세훈 재개발 핵심 키워드는 공공 주도가 아닌 공공 기획이고요. 공공 기획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서울시 전체가 지금 민간이 주도를 하고 공공이 기획을 하는 걸로 계속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LH식 공공 주도에 사로잡혀 있어서 청산될까봐 떨고 있는 거죠. 투자를 한 번도 못 해보신 분들이 더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마음을 아예 잡수고 계시는 거죠. 자, 재개발 길 열렸다. 자, 민간으로 몰리나. 다 이런 기사만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산 빌라가 공공 재개발 구역이 된다면 김씨는 어떻게 될까? 전혀 상관없는 곳이, 서울 아파트 비싸서 못 사 빌라로 몰리는 사람들, 빌라 거래량 넉 달째 아파트 추월, 11억 아파트 사느니 차라리 빌라 산다. 자, 이름은 가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올해 결혼한 김 누구 씨는 최근 송파구 속촌동 한 빌라를 매입했다. 뭐 속촌동이 꼭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거예요. 속촌동 한 빌라를 매입했다. 신혼집으로 아파트 전세를 알아봤지만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 도저히 예산을 맞출 수 없었다는 김 씨. 그는 차라리 교통이 괜찮은 곳에 있는 신축 빌라가 더 낫다고 판단하고 빌라를 매입했다. 신축 빌라를 매입을 한 거죠. 2021년 5월에. 김 씨는 인근 지역 아파트 가격이 원래 비쌌지만 최근 1, 2년 사이 더 올라 아파트 구입은 물론 전세 구하는 것도 어려웠다며, 가만히 있으면 서울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아 가격이 적당한 빌라를 샀다. 더 이상 이제 빌라라도 사지 않으면 서울에 거주하는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아서 빌라를 매입을 했는데, 만약에 여기가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로 지정이 됐다면 김 씨는 5월에 샀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청산되죠. 자, 이 구역에는 김 씨만 있겠습니까? 그 이후에 이 신축 빌라를 산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그 이후에 매입을 한 사람들은 많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2월 24일 이후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기가 공공 재개발로 선정이 되면 청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빚을 내서 전세도 못 가고 아파트도 못 사서 빌라를 샀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재산을 뺏어서 청산시키고 여기에 살지 않는 다른 사람한테 일반 분양을 해줍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면 이 사람 억울하겠죠. 억울한 사람이 굉장히 많겠죠. 극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명 분명히 죽을 겁니다. 여기서 한 명 분명히 죽으면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좀 가슴 아픈 일들을 거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산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용산 참사 방지법, 누구 하나 죽고 사람이 죽으면 이런 우리는 무조건 법이 나와요. 용산 참사 방지법이 나오고요.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러면 제 이름 가렸습니다.
불은 아산 스쿨존 교통사고. 또 법이 나옵니다. 법이 나오고요. 또 노동자가 죽어요. 누가 죽었습니다. 산재 막을 수 있는 중대재해법 시행령 마련해야 됩니다. 공공재개발하다 사람 죽었습니다. 그게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시작도 안 한 이사대책에 대한 논란 기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냥 이사대책 현금 청산 두고 위헌 소급 논란 정치권 확산.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도 개발은 딱 한 번 진행되던가 거기서 누구 하나 죽으면 진행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진행 안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으니까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